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고 멋있게 운동하자 이바디 휘트니스의 강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직장인들이 따라하기 좋은 3분할 루틴 가슴 편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가슴이라고 하면은 보통 남성분들 갑바를 굉장히 좀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건데, 자, 우선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위부 몸 안쪽 운동이 있고 바깥쪽 운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쪽 운동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자, 왜 난이도가 어렵냐? 가슴 운동을 하건 간에 등 운동을 하건 간에 저희 무게는 어디 달려 있어요? 자, 손바닥에 달려 있어요. 손바닥. 자, 손바닥에서부터 무게가 전달이 돼 가지고 안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전달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먹이 여기 있는데 팔 운동은 쉽습니다. 잡고 나서 그대로 당기면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게 되면은 이 팔 관절, 그러니까 팔꿈치 관절도 통과를 하고 어깨 관절도 통과를 해가지고 가슴 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체 운동이랑 동일하게 선피로라는 걸 먼저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플라이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이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자, 가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 견갑골이 위로 뜨시면 안 돼요. 견갑골이 위로 뜨게 되면은 가슴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되게 되고 가슴에 힘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날개뼈를 최대한 아래로 일단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니까 가슴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벤치 프레스를 할 수도 있고 이대로 뭐 덤벨 프레스 혹은 플라이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플라이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제 가슴 안쪽을 가장 쉽게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플라이를 먼저 좀 하실 건데, 어, 이 운동도 가슴도 마찬가지로 선피로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혹은 삼두 쪽에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가슴 쪽에 자극을 먼저 쌓아 두고서 좀 더 큰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많이 유리해요. 네,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처음부터 벤치프레스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예열을 좀 해놓고 가면 좋습니다. 자, 플라이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잡아놓고, 오케이, 일단 가져오시고요.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날개뼈 눌러놓고 여기서 호흡을 통해 가지고 흉곽을 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날개뼈를 좀 더 앞으로 전진시키면은 가슴이 훨씬 수축감이 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늘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그래서 모은 운동을 먼저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삼두나 어깨로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비교적 좀 가벼운 무게로 가슴에 좀 직관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을 먼저 해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체 운동할 때 선피로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슴은 선피로를 먼저 해놓고 운동을 하시면은 훨씬 유리하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다른 운동, 그러니까 저희가 3분할이기 때문에 하체, 등, 가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슴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운동 중에서 운동 시간이 가장 짧아요. 네, 왜냐면은 가슴이라는 곳이 해부학적으로 딱 두 개예요. 대흉근이랑 소흉근 외에 없습니다. 등 같은 경우는 진짜 많거든요. 광배도 있고, 승모 같은 경우도 사실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중상, 하부로 나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슴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대흉근, 소흉근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동을 오래 끈다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좀 지치게 만드는 게 운동 효율이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또 운동 시작해 볼게요. 무게는 조금씩 늘려가면서 계속 해봅니다. 자,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오래 했으니까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정말 실제 상황인데, 이런 이제 넓게 벌어져 있는 이 동작에서 모으다가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건 좀 안전하게 가져가시려고 하면은 한쪽씩 가져오시는 게 훨씬 어깨에 이제 안전하게 운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치면 끝이에요.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플라이는 이제 끊기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혈액이 이제 가슴에 모이듯이 계속 쥐어 짜주면 되겠습니다. 운동할 때 딱딱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툭 끊고 둘 툭 끊고 이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 가지고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혈액을 많이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다시. 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아유, 잘 된다. 자, 뭔 얘기를 그랬지? 아니에요. 할 말이 딱히 없다. 아, 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네. 네, 그 가슴 운동 그러면 짧으면은 네. 좀 힘든 날은 가슴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뭐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하체를 좀 피하는 편입니다, 저도. 아, 예. 실제로. 네, 실제로 좀 네. 피하는 편이고요. 네. 등 같은 경우도 뭐 가슴에 비해서는 좀 운동 시간도 좀 길고 힘들기 때문에 비교적 힘들어요, 비교적. 네. 예. 그래서 시계 원래 중에는 가슴이 제일 쉽다. 제일 만만하다. 하지만 제일 많이 다친다. 아, 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초보자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사실 복잡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견갑골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체 운동은 결국엔 견갑골이거든요. 구조적인 걸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팔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정말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한테는 그냥 날개뼈 내리고 네. 최대한 가슴 내밀고서 모으라고 하시죠. 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9할 이상이죠. 9할 이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일상생활 할 때 어깨가 살짝 말리는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이 위로 떠요. 살짝 기울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엔 날개뼈를 최대한 내리고
가슴을 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얼추 거의 운동 방향이 맞게는 됩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전문가한테 따로 배우세요. 이걸로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아이고 힘들다. 자, 무슨 말 해야 될까? 할 게 없어. 아, 맞아. 플라이는 다관절 운동이 아니라 단관절 운동이에요. 보통 이제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벤치프레스잖아요. 그럼 팔꿈치 관절 사용하고 어깨 관절 두 가지 사용하잖아요, 지금. 근데 운동이라는 거는 관절 사용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한 이야기지만 힘이 세집니다. 네, 보시다시피 플라이는 단관절이죠. 팔꿈치 고정시켜 놓고 오로지 이제 어깨 관절 쪽만 회전을 시켜가지고 가슴에 수축감을 주기 때문에 무게가 벤치프레스나 뭐 덤벨 프레스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원래 좀 가볍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웜업 운동으로 그래서 좀 추천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일곱.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가슴 운동의 꽃, 벤치프레스입니다. 자, 벤치프레스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가 제가 이제 이걸 알려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운동을 하루에 1시간 반 미만으로 합니다. 뭐 여러 번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도 1시간 반 미만으로 해요. 자, 근데 평균적으로 이게 통계가 있는데, 헬스장에 나오시게 되면은 보통 헬스장이 상주를 대부분 70분 이상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회원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와 운동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게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운동 방법을 몰라서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안 해요. 와서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기본이 제일 어려운 아주 기괴한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뭐 다른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피겨 스케이트가 있다고 치면 일단 피겨부터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빙판부터 타야 되는데, 그 김연아 선수 트리플 엣지 있죠? 그게 기본기예요, 웨이트에서. 약간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기면 기본기일수록 어려워지고, 오히려 이제 기본기가 좀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운동이 점점 쉬워지는 조금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벽을 처음에 못 깨면은 평생 그냥 몸으로 그대로 갑니다. 이게 경력 대비 참 효과가 안 나오는 운동이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스장 30년, 40년 상주하시는 아버님들 다 몸짱인가요? 아니요, 대부분 배 나와 있어요. 운동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서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벤치프레스는 아주 참 어려운 운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벤치를 대충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갑골이랑 어깨 가동성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자, 그립을 잡을 때 썸 어라운드로 잡아야 돼요. 엄지를 넘기는 형태로 잡아줘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썸리스도 굉장히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립을 썸 어라운드로 잡게 되면은 팔이 안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안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팔이 돌아요. 근데 팔이 돌게 되면 어깨가 떠요. 사람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잡은 상태에서 어깨가 뜨면은 어깨 뜬 걸 따로 컨트롤러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깨를 못 누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썸리스로 잡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물론 바꾸셔야 돼요, 나중에는.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운동을 좀 하던 사람이니까 서버라운드로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잡아서 그립 잡고 듭니다. 쭉. 자,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의 움직임이 정확한 수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미묘하게 팔이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줍니다. 쭉. 그리고 밀 때는 그대로 쭉 밀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바로 가슴을 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부학적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하고 운동 한번 진행을 다시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렇죠. 자, 아까 벤치프레스 할 때 바로 가슴을 찍는 게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 운동이라는 거는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거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가슴을 찍는다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슴 크기가 엄청나게 큰 여성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가동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짧아지지 않을까요? 반대로 가슴 근육이 엄청 발달된 뭐 보디빌더, 혹은 애초에 갈비뼈 흉통 자체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흉통도 큰데 팔이 짧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좀만 내려도 가슴에 닿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흉통이 좀 작고 팔이 긴 편이기 때문에 가슴에 오히려 닿으면 어깨 관절이 다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안 찍어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해부학적 기준이. 왜냐면은 길이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찍어도 되고 누구는 안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을 어떻게 잡냐? 초보분들이니까 조언을 좀 해드리자고 하면은 어깨가 돌아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팔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견갑골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팔이 내려가는데, 이 어깨 관절이 쭉 내려가다가 더 내려가면 이렇게 도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안 가고 이완해주고 그리고 다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벤치프레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을 찍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다치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벤치프레스는 어깨로도 힘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팔 뒤쪽 삼두로도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순전히 뭐 가슴으로 들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초보분들은 그냥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절 다치지 않는 선 내에서는 사실 어깨가 오건 팔이 오건 간에 일단 많이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육이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차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처음부터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느리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약간 좀 밀어붙이는 식의 운동이 오히려 초보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방법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디 관절이 뭐 시큰하거나 다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그냥 네, 좀 밀어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운동 방법일 수가 있죠. 자, 야 버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발을 올렸어요, 벤치에. 자, 올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 신체적 특성인데, 이거는 뭐 따라하지는 말아주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전만이라고 하는데, 이 전만이 과전만이 너무 심해요. 제가 그 다리를 내리게 되면 허리가 너무 뜨게 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올려 가지고 허리를 좀 붙이는 편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허리가 제가 너무 떠서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좀 위험하겠죠, 그쵸? 중심이 좀 잘 안 맞으면 쓰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보다는. 근데 저는 어쨌든 허리가 좀 많이 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좀 진행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따 빡세다. 자, 아. 자, 벤치는 80kg 정도. 그런 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벤치를 80을 10개를 정자세로 하면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없다,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뭐 기준이 있고 막 근거가 있는 소리는 아닌데 대충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80 정도를 정자세로 하면은 거의 몸이 나온다. 그 몸 기준이라는 게 뭐 선수 뛰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충분히 좋은 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깨를 많이 다쳐봐서 아는데 정말 많이 다쳐요, 어깨를. 정말 너무나도 많이 다치기 때문에 정말로 자세를 똑바로 배우셔가지고 안 다치게끔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운동을 하는데 팔이 좀 근육이 좀 많이 쓰이고 어깨 근육이 좀 많이 쓰이고 이거 괜찮아요. 근데 다치는 각도만 아니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뭐 증후군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그리고 또 안 다치려면 가슴 펴고 날개뼈 내려라. 이 딱 두 가지 정도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충분히 좀 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아이고. 한스 더. 죽겠다. 네. 힘든다, 여러분. 지금 13시간 일하고 운동하는 거라. 오늘 운동 3번 했거든요. 네. 꽤 힘드네요. 사람들이 형만큼 몸이 되려면 네. 뭐 형이 지금 알려주는 루틴으로 네. 선생님이 알려주는 루틴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기간이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보시는 분들 연령대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전 게임 좋아하거든요. 네. 게임으로 예시를 들려면은 롤 챌린저 아무나 못 달잖아요. 네, 골드는 만년 골드고. 네. 자, 그럼 역으로 물어봅시다. 롤로 다이아 달려면 몇 판 해야 돼요? 말이 좀 안 되죠? 네, 맞아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요새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요새 막 올라가려면 공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루틴도 있고 뭐 있고 상성도 있고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요새는 너무 사람들이 잘하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공부해서 정확하게 하면은 진짜 1년 만에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물론 이제 저 정도라고 하면은 1년은 좀 자존심 상하고 네. 정말 진심으로 운동에 몰두해가지고 정말 빡세게 한다고 하면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운동도 저도 한 10년 넘게 했는데 매번 발전한 게 아니거든요. 하는 만큼 나오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워낙 많았는데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가 시행착오도 많았고 많이 다쳐봤기 때문에 적어도 제 회원님들은 안 다치게끔 제가 티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노하우가 쌓인 거죠. 시행착오가 많은 만큼 노하우가 더 많이 쌓입니다. 변수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뭐 저한테 배우시면서 열심히 한다는 가정 하에는 2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보다 몸 좋은 회원님이 몇 명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회원님들 중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못할 거 없나. 근데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막셋.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야. 자, 벤치프레스 마무리입니다. 운동하고 나서 원판은 에티켓이에요. 기본. 치워줍시다. 자, 이제 벤치프레스랑 플라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볼 만한 운동은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할 거예요. 자, 운동 초보분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작은 운동이랑 큰 운동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좀 큰 운동,
아까 플라이나 이런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운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초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큰 운동 하나 끝내고 나면은 다음 운동을 거의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 가슴은 루틴이 확실히 짧네요. 그쵸. 왜냐면은 못 쫓아와요, 여기까지. 아, 그게 또 초보분인데 벤치를 막 5세트 했는데 힘이 남아돈다? 운동 놀면서 한 겁니다. 예, 충분히 저거 하나로 털어야 돼요. 벤치 하나로 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케이블 크로스오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단관절 운동입니다. 팔꿈치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제 어깨 관절만 사용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우선은 요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방향을 좀 앞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도 뒤로 가가지고 아래로 잡을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은 사실 아래로 잡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슴 근육이 이제 힘이 들어가려고 하면 조건부가 뭐예요? 견갑골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딱 비주얼적으로 봐도 견갑골을 내리면은 가슴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내려줘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라는 게 방향성이 섞이면은 초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걸 잡고서 나는 이 주먹을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견갑골은 아래 눌러야 돼요. 방향이 어떻죠?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주먹은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견갑골은 아래로 눌러야 되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좀 잘 안 돼요. 근데 케이블을 끌어다가 모아서 어깨 펴고 가슴을 핀 상태에서 주먹을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 방향이 어떻죠? 주먹, 일치합니다. 그쵸.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향이 돼요. 그러면은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나마 좀 쉬운 동작이 됩니다. 방향이 비슷할수록 쉬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견갑골도 아래 누르고 주먹도 아래 눌렀을 때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각도로 한번 운동을 해볼게요. 자, 어깨 펴고 가슴 펴서 호흡 넣어가지고 가슴 팽창하고, 자, 늘렸다가 하나 그대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날개뼈와 주먹이 같은 방향이면 운동이 좀 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케이블 크로스오버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팔꿈치 방향이 케이블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걸 끌어왔을 때 팔꿈치가 보통 뒤로 돕니다. 네. 근데 어깨를 펴고 가슴 핀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케이블과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팔꿈치를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면 어깨가 어떻게 돼요? 말리죠. 그럼 어깨가 말리면서 가슴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런 또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가슴을 펴주고 팔꿈치는 약간 바깥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모아 주셔야지 가슴 운동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거는 15개면 충분한가요? 왜 20개를 채우지 않죠? 제가 힘듭니다. 아, 네, 집중력이 풀어지고 있어요. 아, 네. 네, 운동이라는 게 네. 집중력이 풀려서 다른 데로 세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약간 내로남불이긴 한데 네. 아까 초보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조금 부상이 위험이 동반이 되지 않는 이상 약간 좀 막무가내로 운동을 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일정 레벨이 되면은 그런 구간을 지나고 나서는 타깃이 운동이 좀 타겟 머슬이 좀 중요해요. 아, 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진짜. 네, 이런 거죠. 약간 그 이건희가 람보르기니 사면 자전거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월급쟁이가 한 10몇만 원짜리 자전거 사는 거랑 람보르기 사는 거랑 이게 오히려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상황에 맞게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보는 벗어났기 때문에 네, 자극점 위주로 운동을 좀 하는 거죠. 근데 15개 이상을 하면은 자극점이 벗어날 것 같아서 15개까지 했습니다. 갑시다. 액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케이. 끝났다. 자, 이렇게 가슴 운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운동량이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형근을 따로 운동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초보분들이 대형근 운동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운동은 사실 3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로 다 지치게 못 만들면은 사실 운동을 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플라이 선피로 매기고 그 다음에 벤치로 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케이블 크로스오버로 쪼아주는 걸로 운동을 좀 마무리했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슴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볼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어깨를 굉장히 많이 다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꼭 배우시고, 잘 안 배웠다 그러면 뭐예요? 가슴 펴고 날개뼈 내려 찍으세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시고 운동하시면은 부상을 많이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슴은 끝났고요. 다음 촬영은 등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사실 등 운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체나 가슴도 가슴이지만 요새 사람들이 다 등이 말려있기 때문에 등 운동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등 운동이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등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깨가 넓어지려면 등 운동을 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다시 여기까지 맛있게 먹고 멋있게 운동하자, 이빠디 피트니스의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그러면 대표님 집으로 갈까요? 우리 집 가서 뭐해? 200g 가지고 같이 먹자는 거야? 200g이면 닭발전 먹을 수 있지. 200g 꼴린 거야? 아니 200g이면 솔직히 좀 너무했다. 혼자 먹기도 아쉬운 양인데 솔직히 솔직히 혼자 먹기도 아쉬운 양이잖아. 익히면 씨가 150g도 안 나오잖아. 아니 나한테 200g도 아니야. 그걸 가지고 나눠 먹자는 거야. 그것도 생고기 기준이잖아. 익은 고기 기준도 아니고. 너 150g도 안 돼. 피곤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소고기를 사놓고 소고기 먹으러 올리고 있는데 그리 욕 먹어야 돼요? 욕 먹어야지. 이거 소고기 먹을래요 이랬는데 그럼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을래 이랬는데 밥만 줘. 그거랑 뭐가 달라? 햇반 반공기. 햇반 반. 햇반 반공기 딱 주고서 밥 샀죠 이러면은 씨 그게 맞아. 지 혼자 먹기도 부족하냐면 그거 몰라 너 먹어. 아니 쩝대도 무슨 부채살 구워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몇 점 나왔지? 10점 나왔네. 씨발 그게 안 맛있을 수가 없지. 한 점씩 먹었는데. 농담 아니고 오마카세 줘. 그러니까 씨발 다섯 명이서 한 점씩 먹었는데. 슬라이스는 또 존나 예뻐. 일단 약간 진짜 여백개미처럼 해놔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줄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지금 그 생고기를 200g을 둘이서 이거 했단 나눴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요만했는데 그 몇 그램? 그게 요만했었어. 그러면 지금 오늘 구워 먹을 거. 그것도 요만해지는 거야. 요만한 거 3장 있어요. 얇겠지. 그럼 어떻게 돼? 종이장 되는 거 종이장. 종이 3장. 혼자 먹어야지. 그렇게 레이는 혼자 먹었답니다. 할 말이 없어. 컷. 네. 저 그냥 집에서 멍이나 때리겠습니다.